안녕하세요. 짠나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입문자가 장거리를 갔을 때 어떻게 살아 돌아오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입문자가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힘이 완전히 빠져서, 그리고 너무 아파서, 뭐 각종 통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힘이 완전히 빠지는 걸 봉크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가실 때 언덕이나 경로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덕은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경로도 내가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경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종 준비물이 준비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증, 안장통, 허리 통증, 손목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전거를 오래 안 타신 분들이나 완전히 입문 초짜 같은 경우는 모르실 테지만 이 안장통 무시하지 못합니다. 절대. 자, 이제부터 이제 장거리 가시는 데에 이제 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소요 시간은 입문자 같은 경우는 한 15km, 시간당 15km 정도로 간다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와, 15km 진짜 많이 가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타보시면은 뭐 15km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타다 보면은요. 네. 그래서 단 식사 시간은 제외고요. 휴식 시간하고 이제 페달링 하면서 자전거를 순수하게 탄 시간만 계산했을 때 시간당 한 15km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점점 더 늘겠죠. 입문자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체력에 맞는 거리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은 한 10km 단위로 10km 가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또 10km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점점 늘려가면서 내 체력에 맞는 그 거리를 안배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뒤에 말씀드릴 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해서 하면은 계속 늘려서 통증 없이 그리고 뭐 에너지 고갈 없이 갔다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멀리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신 만큼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돌아올 거리까지 생각을 해서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올 거리를 항상 유념해 두시고 이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크 없이 갔다 와야 됩니다. 봉크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봉크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봉크라고 해가지고 영어입니다. 근데 다들 봉크라 그러면은 다들 뭐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유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사이클이나 마라톤에서 쓰는 얘기인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히팅 더 월이라고 해가지고 심한 이제 뭐 주행 중에 너무 힘을 써버려가지고 심한 무기력감하고 탈진이 오는 경우인데 저도 한 몇 번 초초보 때 겪어봤는데 완전히 사람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때가 봉크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이클에서 보통 부르는데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히팅 더 월이라는 영문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거를 사이클에서는 봉크라고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크라는 말 자체는 사실 단단한 표면에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이렇게 퍽 이런 것을 표현한 의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봉크라고 이제 쓰는지는 이제 저런 것처럼 벽에 부딪혔을 때 퍽 상태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그런 의성어를 봉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벙크처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저기 부딪힐 때 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봉크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사용 순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 단백질 순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몸에서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남는 에너지원은 보통 첫 번째로는 근육과 간에 저장이 돼서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이 되고 피에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계속 그 다음 게 또 들어오고 해서 잉여가 되면 그게 중성지방 상태로 해서 지방으로 되는 거죠.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이제 저기를 해놓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때 시간대 100%다 탄수화물만 써, 지방만 써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이제
비중이 높은 그 에너지원을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탄수화물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에 의존하는데 탄수화물로 된 이제 에너지원, 그 전날 뭐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전날 먹었다거나 아니면 아침 먹고 나왔을 때 그 간이나 이제 근육이나 포도당으로 돼 있는 그 에너지원을 먼저 쓰고 그 에너지원을 다 소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방을 소진을 하게 됩니다. 2시간 지나서부터는 이제 지방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는데, 지방은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팍팍팍 그냥 탄수화물의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처럼 그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써야겠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이거도 당장 쓸 게 없으니까 근육 조직, 즉 근육 조직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근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요. 예. 그렇게 돼서 그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전날 이게 많이 먹어놓고 막 운동하기 전에 먹어놓으면은 그 다음날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심박 관리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심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데, 이게 내 심박수가 가장 높을 때를 얘기하는데 220 빼기 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그냥 통상적인 추산 방법이에요. 만약에 나이가 50이면 최대 심박은 170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심박이 60% 구간은 그냥 휴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60에서 70% 구간은 유산소 운동 구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가볍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가볍게 이제 걷는다거나 하는 그 구간에서 지방 연소가 이제 구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70에서 80% 저기에서 보시면은 최대 심박 170일 때 60은 102 구간 102서부터 70은 119서부터 요 구간에는 최대 지방만 연소를 합니다. 그리고 80에서 90 구간은 이제 체내 지방에 탄수화물도 연소시키고 체내 지방도 연소시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60에서 90을 갖다가 순환을 해서 한 98, 90%를 계속 간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확 다 소진해버리고 힘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60에서 90 구간을 이제 적절하게 순환을 해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지치지 않게 계속 운동을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장거리를 갈 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주행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시간당 2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30분마다 이제 수분을 보충해주고 1시간마다 이제 100에서 20칼로리 정도의 간식을 먹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날 충분한 음식 섭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먹은 게 아직 이제 근육이나 아니면 간에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보충이 돼서 처음에는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출발해가지고 30분 정도 있다가 수분 보충을 한번 해줍니다. 물을 한두 잔 먹어준다, 한두 모금 먹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이제 계속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해주고 이걸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지러워요. 예, 계속 땀만 계속 배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30분마다 한 번씩 물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이 되면은 한번 약간 10분이라도 쉬어주고 그리고 간식을 먹습니다. 간식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적당히 한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되는 간식을 이제 먹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 몸에 있는 이제 뭐 탄수화물 뭐 저 근육에 있는 거 간에 있는 거 우선 갖다 쓰고 1시간 정도 다 갖다 쓰고 이제 또 지방 또 끌어다 쓰고 하지만 그것만 의존해서 가다 보면 중간에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외부에서 1시간씩마다 이제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되는 간편식, 소화가 잘 되고 금방 소화가 잘 돼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사들을 위주로 해서 한 번씩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충을 이제 해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0분 있다 수분 보충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식 또 1시간 있다가 이제 간식하고 휴식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30분 있다가 수분 보충,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해서 끝나게 되고, 또 도착해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단백질 쉐이커나 뭐 이런 걸 또 먹어주는 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근손실이 약간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간식 종류인데, 간식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준비물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에 휴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콧물 겁나게 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데일밴드나, 그리고 상처를 닦아줄 수 있는 이제 알코올 솜 같은 거, 그 다음에 펑크나 이런 게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육각렌치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서 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간식 종류로는 보통 바나나들을 많이 가져가세요. 바나나가 약간 당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포만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길쭉해가지고 등 뒤에 이제 포켓 주머니에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예, 바나나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챙겨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바도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초코바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목마르게 하는 현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들 많이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게 영양갱입니다. 영양갱은 이제 정말 그 당류를 이제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저거보다 작은 이제 뭐 3분의 1, 뭐 2분의 1 사이즈로 나오는 그런 간편한 영양갱들도 많이 나오니까는요. 네. 그리고 이 초코파이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논외로 딸기잼 있지 않습니까? 롯데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짜먹는 딸기잼. 네, 그런 걸 휴대해서 가시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식들 외에 이제 파워젤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아미노산, 뭐 당분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섞어서 이제 하나의 젤로 만들어서 가다가 쭉 짜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파워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파워젤들이 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응급일 때 보통들 많이 씁니다. 뭐 진짜 뭐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걸 많이들 느꼈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파워젤 먹는다고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조절하고 이제 자기 에너지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거리를 갔다 올 때의 제약사항이 다 통증입니다. 올바른 라이딩 자세에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하고 팔이라고 생각해요. 이 허리하고 팔은 이제 골반을 살짝 이제 그 등을 말아준다고 생각하고 팔은 이렇게 약간 꺾어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통증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허리 통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완전히 첫 번째 왼쪽서부터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맨 세 번째는 보통 에어로 자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빨리 달릴 때, 바람의 저항 없이 가장 빨리 때의 이제 자세인데, 이때마다 안장에 그 압박되는 눌리는 힘점이 틀려지죠. 부위가. 예,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중간 자세로 어중간하게 보통 갈 겁니다. 그렇게들 많이 가는데, 그렇게 돼서 계속 1시간, 2시간을 가면은 안장이나 허리에 계속 한 군데만 계속 눌리게 된다는 거죠. 한 군데만 계속 힘을 쓰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기와 같이 자전거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를 돌려가면서 계속 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자세를 계속 세웠다 굽혔다가 완전히 엎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켜주면은 자기 허리 자체가 이제 계속 뭐 압박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의 근육이 이제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덜 아프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안장통입니다. 안장통도 똑같습니다. 안장통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압박점이 한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똑같은 부위만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데, 골반 주변에 그 부분이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은 엉덩이 어느 쪽인가가 이제 맞닿은 부분이 계속 압박받는 부분이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자세를 이와 같이 세 가지 자세를 계속 취해주면서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댄싱이라고 하죠. 자전거를 서서 이제 페달을 밟는 그런 동작을 보통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댄싱이라고 하는데, 이 댄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약간 오르막, 약간 내리막, 요철, 뭐 이런 걸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댄싱을 쳐주는 거죠. 근데 댄싱을 치기 어렵다, 입문자라서. 그러면은 그냥
페달에 발을 얹은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안장에서 띄어서 허리를 한번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 동작만 한 번씩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장통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안장통 없이 편하게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힘드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한 자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다음엔 손목 통증입니다. 손목 통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죠. 허리를 그대로 이렇게 제가 아까 허리를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리를 말고 가시라고 한 이유는 이 코어 근육, 배 쪽이나 허리 쪽에 있는 코어 근육에 힘을 주면서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레바를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팔이 이렇게 굽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하중을 팔에다가 덜 주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허리를 펴고 팔을 일자로 해서 핸들바를 내리 찍듯이 이렇게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동하고 몸무게 하중이 이 팔하고 손목에 가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상태로 가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나중에는 막 쩌릿쩌릿하고 나중에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기의 코어 근육으로 되도록이면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립을 하실 때 옆으로 사이드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약간 굽혀주시고 허리를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허리를 만 자세로 가시면은 이제 코어 근육 힘으로 가시게 되고 팔의 하중을 좀 덜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물론 한 2시간 이상 가면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뻗치고 있어요 가끔.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하시는 게 손목을 보호하시고 손목의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입문자들이 초보 뉴비가 장거리를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